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외신들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아디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나쁜 테슬라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이번 BYD의 실적이 간밤에 급락했던 테슬라와 대조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이 무려 2조 원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테슬라가 올해 판매 목표량이 180만 대입니다. 3분기까지 판매한 양이요, 약 130만 대 가량 되니까 4분기에 약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팔아야지 이 목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까지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을 달려왔었는데 그 순위가 올해 역전이 됐습니다. 그 역전을 허용한 기업이 바로 이 비아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비아디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무려 207만 대에 달합니다. 130만 대인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고요. 그만큼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일 날 비아디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순이익이 104억 1,3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는 1조 9,19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나 상승한 역대급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사업의 판매량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1,622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무려 29조 9,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루 평균 1억 1,300 위안의 실적을 낸 셈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량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요,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대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우려 속에서도 실적만큼은 좋게 내고 있다는 점, 바로 비아디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중국에 있는 이 우물안 개구리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이번에 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깨트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 사업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라는 점입니다. 자, 누적 기준으로요, BYD의 수출 규모는 15만 대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20%나 성장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BYD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중국의 전기차의 약진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도 어떤 반전의 무기를 마련할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중국의 BYD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이죠? 자, 독과점 규제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구글인데요. 구글의 검색 엔진의 독점 문제를 놓고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이 막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구글의 CEO가 여러 메시지를 던졌는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CEO가 이야기하길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거대 테크 기업이 웹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이 지금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이 구글의 CEO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소송에 대해서 오늘 참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그의 발언에 앞서서 한번 반독점 소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구글과 미국의 법무부 간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구글의 검색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로비 비용이 쓰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요, 전 세계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대면서 이러한 구글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독점의 규제가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구글 역시 이에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는데요. 온갖 여러 가지 인력과 법무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소송에 맞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30일 날 알파벳의 CEO죠.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구글의 검색 지배력은요,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인 것이지 마냥 로비만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내놓으면서 맞불을 놨었는데요. 그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따라잡았던 계기는 이러한 로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경쟁력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자주 있었던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궈낸 성과다라고 항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글의 입장과 미국 법무부 간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이 법원은 어디 쪽에 손을 들어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도 구글이 항변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준 것 역시 구글에서 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준 이유에 대해서는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등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비용 지불일 뿐이지 이게 마치 로비 비용이고 우리 서비스를 더욱더 사용해달라라는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곡해하는 부분이다라는 항변을 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이러한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의 검색 엔진의 시장 경쟁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히려 인터넷 시장 그리고 PC 시장에서 인터넷 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모바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추적자가 되어서 이러한 구글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도 흥미진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 함께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어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GDP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키웠다라는 뉴스를 보도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전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짚어보시죠. 금 가격이 7월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금값이 10월에만 10%가량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물자산에 대한 투자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전이죠. 한 3, 4일 전에도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를 살짝 넘었었는데 오늘부로 완전히 2,000달러 선을 넘은 다음에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해지고요.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본적인 투자 상식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이번에는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전쟁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투자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갈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온스당 2,000달러 넘어선 가운데 국내 금값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돈 그램수로 따지면 3.75g에 달하는 돌반지 값이 현재 43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만 원대에서도 거래가 됐었던 이 한돈짜리 돌반지가 가격이 40만 원까지 넘어서면서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금을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정말 금값으로 치솟자 여러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체 상품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예 0.2g, 0.5g으로 만들어진 얇은 골드바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금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 외에도 다른 현물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유가가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지상전이 개입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그 시기가 조금 지연되자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지상전이 본격화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계속 커진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15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배럴당 130달러 선을 넘어섰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150달러까지 넘어설 경우 시장의 불안감,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기사로는 이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이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매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